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제가 메디컬 디렉터로 있는 양로원에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별 5개짜리 아주 깨끗하고 좋은 양로원입니다.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켜서 지난 봄과 여름에 확진자 하나 없이 잘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방역이 풀렸습니다. 간호조무사 한 분이 무증상으로 감염이 돼서 모르고 와서 일하다가 노인분들 여러분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일주일에 2번씩 여기 사는 모든 분들 또 드나드는 모든 스태프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땡큐. 오늘 제가 받은 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RNA를 감지하는 PCR 검사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아셔야 할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시절인 만큼 이 방송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죠. 미국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확진자 수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4월에 높았는데 7월에 더 높았고 10월 말부터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하루 9만 명 이상씩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950만 명이 확진되었고 그중에 23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사망자 그래프인데 사망률이 가장 높던 4월, 5월에는 하루 2,000명 이상 사망할 때도 있었는데 계속 줄어들었다가 요즘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감염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병원에서 그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잘 진료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바이러스가 몇 달 전보다 더 약화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직 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변이, 약하게 만드는 심각한 변이는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안에 변이를 막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는 달리 변이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지가 않죠.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또 하나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런 조심을 하기 때문에 이 감염을 시킬 때 옮기는 바이러스의 양이 적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몸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으면 더 많이 아프겠죠. 그러나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여간 여러 이유로 다행히 사망자는 그렇게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에 우리보다 먼저 겨울을 겪은 남반구의 독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예년보다 아주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 대결을 하다가 코로나가 이긴 것이 아니고 아마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을 하고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독감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주 빨리빨리 변이를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같은 해에도 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어떨지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항상 필요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도 어떤 때는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첫째, 물론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 자, 코로나 증상. 2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 증상과 여러 전신 증상들을 동반하는데, 최근에도 제 환자 어떤 분의 가족이 확진이 됐는데 그분의 증상은 딱 하나, 냄새를 못 맡는 그것 하나였어요. 다른 증상은 없고,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꼭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집안에 늘 계시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던 연로하신 분이 몸이 안 좋으시면, 이분이 어디 나가다니시고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이분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아주 낮지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을 한 경우, 자, 이 접촉도 그 강도에 따라 다르죠. 이 감염은 시간과 거리에 관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가까이서 오래 시간을 보냈으면 당연하게 감염이 잘 되죠. 같은 방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뭐 노래 연습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감염이 잘 되겠지만,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서로 지나쳤을 때 이분이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궁금한 것은 항상 의사와 이야기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코로나 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아까 양로원에서 받은 검사는 이 바이러스의 핵산을 증폭해서 검사하는 PCR 검사입니다. 제가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껍질이 있고요. 껍질에서 중요한 것이 이 뿔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이러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아주 간단하게 다른 기관은 없고 유전자인 핵산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3회 제 비디오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PCR 검사는 이 유전자 핵산, 이 RNA를 DNA로 바꿔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바꿔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감지하는 그런 검사인데, 검사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검사죠. 지금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혹은 또 큰 병원에서 하는 곳에 가셔서 검사를 할 때 이런 검사를 하죠. 면봉으로 코에다 집어넣어서 채취한 다음에 랩으로 보내면 요즘은 이틀 정도 되면은 결과가 옵니다. 검사가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지난 봄에 검사하는 곳은 적고 환자들은 많았을 적에는 이 검사를 했을 때 일주일 지나도 결과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고 빨리빨리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유전자 물질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은 죽었더라도 이 물질이 조금 남아 있으면 이것이 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검사를 했을 때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셨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고 판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양성 판정을 받아서 2주일 동안 잘 격리하신 다음에 일터로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너 다시 검사 받아서 음성이라고 판정을 받아오라, 다시 검사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검사는 항원 검사, 엔티젠 검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용어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면역에서 제일 기본적인 항원과 항체. 항원은 원인이 되는 것, 병원균입니다. 바이러스나 혹은 더 박테리아. 항체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무기, 단백질, 항원에 가서 붙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형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이것이 항원입니다. 항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에 속한 물질이죠. 이 경우에는 이 뿔 단백질이 항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몸이 이제 이것을 방어하는 물질을, 항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이것이 작용을 못하게 되죠. 두 번째 검사는 항원 검사. 다시 말해서 이 뿔 단백질을 감지하는 검사입니다.
요즘 이제 의사 오피스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저도 이것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서 온 건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 검사의 좋은 점은 빨리 즉석에서 결과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독감 검사 해보셨듯이 이것도 면봉으로 이렇게 해서 시약을 섞어가지고 부어놓으면 몇 분 안에 우리 몸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검사인데 꽤 좋은 검사입니다. 첫 번째 검사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양성으로 나오면은 지금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이것이 음성으로 나오면은 어떤 때는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놓치기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검사는 항체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원에 가서 붙는 이 항체를 감지하는 이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죠. 며칠 혹은 또 한 주일, 열흘, 2주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검사를 했냐에 따라서 이 항체를 감지할 수도 있고 못 감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검사는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검사죠. 또 항체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가면은 꽤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검사를 하면은 잘 감지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검사는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얼마나 면역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역성이 있지만 이 면역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면 이 면역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아직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항체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이를테면 B형 감염 바이러스의 항체는 평생 면역을 이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C형 감염 바이러스의 항체는 전혀 면역 능력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경우는 어떤가? 제가 제 4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참 오래 같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백 년 동안 같이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였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죠.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항체들이 면역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다니는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SARS-CoV-2 그렇죠? 이름이 좀 길죠. 얘네들도 코로나 패밀리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만드는 항체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확한 것은 이제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 잠시 이렇게 표를 보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검사 잠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PCR 테스트. 보건소나 병원에 가시면 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 두 번째, 요즘 의사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항원 테스트, 엔티젠 검사, 그 뿔 프로틴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성이면 확실하고 약간 민감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대로 좋은 검사입니다. 세 번째, 항체 테스트. 역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었는지를 아는 것인데 사실 임상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유용한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스코에서 이런 검사를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사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PCR 검사, 첫 번째 검사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어디 가시지 않고 이걸 받아다가 집에서 그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면 랩에서 검사를 해서 알려준다. 여러분들 혹시 검사는 받고 싶은데 어디 가시기는 싫고 돈이 많으시면 가격이 비싼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 중에 하나인 칼텍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당뇨 환자 바늘 찔러서 핏방울 떨어뜨리듯이 이제 그런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여기다 검사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또 항체 그 다음에 얼마나 감염이 많이 돼서 우리 몸에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표인
C 리액티브 프로틱이라고 하는 것까지 3개를 한꺼번에 다 검사할 수 있는 것이 개발돼서 지금 병원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대량으로 보급을 시켜서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가 능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어디 갔습니까? 아마 백악관일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분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 늘 검사를 들고 나면서 했겠죠. 그러나 백악관이 뚫렸죠. 그것은 검사를 안 해서 뚫린 것이 아니고 방역을 안 해서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검사를 아무리 좋은 검사들이 있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우리가 겨울에 호흡기 질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밀폐된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가장 더운 때 남부, 제일 더운 미국의 남부에서 코로나가 제일 창궐했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켜고 들어와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반대 이유로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기를 잘 시키시고 시시때때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할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도 좋죠. 제 환자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얘기하기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너무 걱정된다. 왜냐하면 늘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붐비지 않는 곳에 가서 걷거나 뛰거나 하시면 이렇게 서로 스치고 지나가도 바이러스 옮기지 않습니다. 꼭 이번 겨울에 시간을 내서 꼭 운동을 하시고 건강한 겨울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